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BH부터 G80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아예 다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다음에 G90이라든가 G70이라든가 GV70, GV80 이런 차도 다 같이 한번 오늘 제네시스 전체적으로 한번 EQ9 100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적정선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다 제네시스 해보겠습니다. GV60만 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BH 같은 이거는 한 5초에 한 번씩 바뀌긴 하는데 2008년 1월부터 2011년 말 11년 초 11년 2월까지 12년형 전 거까지 나왔던 제네시스 BH 전기형 모델 이렇게 대로등이 생긴, 그 다음에 여기 C자 모양으로 대로등이 들어가고 좀 머플러도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그릴도 조금 달라지는데 이 전 것도 이제 DIS가 있고 없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면은 안개등도 조금 약간 낙엽무늬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형 같은 경우 휠도 좀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내장재도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로등 차이, 라이트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1월부터 14년형부터 나왔다. 그리고 G80 제네시스로 완전 이름이 그 브랜드가 이제 바뀌어서 나온 거는 2016년 8월부터 나왔다라는 거고, 보시는 방법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대 몇 대 그런 거는 이제 안 써놨고 아주 간단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편할 겁니다. 제일 싼 거는 340 전산에 나와 있는 게, 물론 여기서 조금 깎일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이 차가 작업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고 포함이긴 합니다. 25만 40만 키로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340짜리가 적어도 서울 제외한 수도권에서 제일 싼 차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2011년 2월까지에 이제 봤을 때 제일 비싼 거는 1400까지인데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12년 전 거를 그 가격에 사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 가격에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적정선을 보면요, 제가 400선에도 차량을 판매를 해봤고 그 다음에 1000을 넘겨서는 조금 이제 약간 과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고정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금액이 750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도 준비해놓고 좀 접근을 하셔야 2011년 2월 전까지 나왔던 이 전기형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천 금액대는 750에서 한 1100 사이입니다. 근데 1000을 넘겨서는 좀 과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엄밀히 좀 말해서는 750에서 1000 사이로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최소 600부터 보시면은 그랜드에 이게 키 돌리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스마트 키 있고 통풍 시트 있고 그러면요 조금 과해집니다. 금액이 1200, 1300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기형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식 오리지널 12년부터 이제 8단 미션 들어가는데 11년 3월 이후 거부터 8단 미션이 들어가는데요. 이 이후 게 8단 미션이라고 하더라도 미션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8단 미션도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 시운전도 어느 정도는 그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좀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륜이지 않습니까? 디퍼런셜 기어라고 해서 이쪽에 누유로 젖어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CV 밸브라고 해서 엔진 쪽에서 누유가 발생을 하면은 그 배선이 이제 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전선 이런 전선이 아니라, 검정색 전선이 아니라 이건 흰색입니다. 검정색 전선을 여기에 헝겊처럼 뭔가 이제 감아져 있어갖고 그거를 타고 ECU 컴퓨터까지 이제 침투를 해서 ECU를 먹통을 만들면은 시동이 안 걸리고, 잘 걸려있던 차도 시동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 락 걸리는 거, 이것도 이제 복불복이긴 한데 15만원인가 30만원 정도로 이것도 수리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면서 핸들이 언제 잠길까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왜냐면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으로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갓길로 이렇게 해갖고 견인차 부르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BH를 사면 안 되겠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차 있으면은 가격만 맞아갖고 매입을 한다면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연비는 안 좋겠지만,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실질적으로는 7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복합 연비로 봤을 때 한 5, 6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냥 제 생각이고, 고속연비로 따지면은 9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요즘에 너무 고유가 시대긴 한데,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전쟁 끝나면 바로 싸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전문가가 있는데, 보니까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냉전 때문에 좀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경유의 가격이 지금 휘발유보다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 기간
기간은 오래 지속되고 전기차의 시대는 지금 이미 시작은 했지만 바로 게임 체인저로 바뀌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 이런 것도 좀 덜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해주는 나라입니다. 여하튼 보조금 정책도 있고 해서 전기차가 지금 환경 문제도 있고 대세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삼천포고요. 여하튼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형 제네시스 BH 같은 경우에는 750에서 1000 언저리, 약간 넘쳐도 너무 과하게 사는 건 아니다. 대신에 1200을 넘어갈 바에는 조금 키로수가 약간 더 있어도 후기형을 보는 게 낫다. 이게 중고차라는 거는 가격에 맞는 차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딜러들이 400에서 딜러분들이라고 할게요. 400에서 500 사이에 차를 매입하기가 쉽지, 내용 좋은 키로수 짧은 차는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장에서도 아무리 세게 갖고 오려고 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경매장이 싼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수수료 뭐 2번 주고, 매도비 주고, 상품화를 뭐 시키건 안 시키건 들어온 상태로 또 할 수 없으니까 상품하고 성능도 해야지 이전이 되니까 성능 받고, 또 이제 성능 책임 보험료 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상품화 과정이 굉장히 이전비 외에도 수수료 뭐 2번 들어가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사는 게 싼 게 아니다. 그래서 매매단지에서 만약에 사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를 뭐 2차, 저차 보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차종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 1000 이하로 수입차를 보신다고 하면은 수리비 200에서 500 정도는 각오하시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2000 미만의 수입차를 보실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200에서 500 정도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고, 2000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수리비가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비싼 차로 갈수록 아우디라든가 아니면은 뭐 BMW도 그렇고 좀 수리비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국산차는 그것보다는 무조건 덜하니까 많이 비싸야 보호링값 100에서 150 예상하고 접근하면 되긴 하는데, 보호링이 나오면 안 되겠죠. 엔진 오일을 관리를 진짜 속된 말로 더럽게 못했다라고 하면은 제네시스 BH도 제네 실수라고도 하지만 관리가 안 된 차는 말 그대로 실수로 구매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한 대만 보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한 5대에서 10대, 한 10대 정도는 조금 이제 후보군을 다양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금액을 어느 정도 제네시스를 봐야 되지 하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이 가운데 전으로 금액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네시스 BH 좀 후경 같은 경우에는 1150에서 1500 사이, 조금 넘칠 수도 있습니다. 키로수 막 한 7, 8, 9만에 뭐 색깔은 흰색, 검정색이 아니더라도 이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봐야 휠도 조금 이제 약간 그렇고 좀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1400 이렇게도 결코 비싼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 2000 밑으로, 심지어는 1500, 1600, 1700 이렇게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딜러들이 그 가격대에 매입하는 거를 조금 그나마 수월해 합니다. 하지만 10만 킬로 이하에 내지는 11만 킬로 이하라고 하더라도 매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가격 사이로 적정 시세가 1400부터도 보셔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올리긴 한 건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 사이긴 합니다. 이 사이면은 G80을 보겠다. 왜냐면 여기 이 가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드리는 거거든요. 좀 이제 만족하시고 좀 오래 5년 이상 속상하지 않게 좀 상품성, 담배 냄새 안 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담배빵 없고, 시트에 주름 없고, 그 다음에 에어컨 잘 나오고, 브레이크 잘 밟히고, 그 다음에 휠 스크래치 없고, 좀 이 차는 사고 싶다 라고 할 만한 차, 그거는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고차는 가능성을, 확률을 여러분들께서 오래 탈, 좀 만족스럽게 탈 확률을 5%, 10%, 5%를 올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정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인데, 잘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자기 합리화가 제네시스는 1500이야, 제네시스 BH는 500 전후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제네시스 BH 12년식 이상 볼 거라고 한다면은 1200을 넘겨서는 안 돼. 나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탁 고정관념을 박힌 상태로 여러분들께, 왜냐면은 유튜브로 봐도 그 가격대의 차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키로수 짧은 차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매입을 잘 못하니까 웬만하면 K카 가면 많이 있는데, 좋은 차는 K카 경매업체 뭐 AJ 셀카 직접 팔고, 왜냐면 하자율이 적으니까. 근데 조금 애매한 거, 우리가 팔았을 때 우리 그 중소기업 이름 있는 이 기업에 먹칠할 만한 차는 딜러한테 뿌리고, 이런 개념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너무 좋은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또 게다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옛날에 텀을 이만큼 두고 이만큼이 마진이라고 쳤으면은 딜러들이 경매를 하면은 다 입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입이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만큼은 남겨야 된다라는 또 매입한 딜러의 고정관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품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이 웬만하면 긁혀있는 채로 그대로 이제 붓터치해서 팔고,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 본넷에 돌방이 엄청 점점점점점 많았다 라고 하면은 한 판 칠하는데 한 10만 원이면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실내도 엄청 이제 실내 클린 수준으로 좀 좋은 광택집 약간 2만 원, 3만 원, 5만 원 더 줘갖고 하고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들어온 상태 그대로 어떻게 팔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상품화를 해도 돈이 남았었는데, 요즘에는 상품화를 안 해도 돈이 안 남는 이런 약간 시기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딜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문화가 과거보다는 좀 빡빡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길로 보시면은 좀 불만족스러우실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요 길로 보시면은 그나마 확률적으로 약간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600 사이로 제네시스 BH를 보는데 알겠다. 뭐 여기 긁혀있고 타이어 4짝이 다 달아져 있고, 로우왕 좀 둘 중에 하나 좀 망가져 있고, 오무기어가 좀 잘 나가니까 원기어, 그것도 누유가 있으면은 내가 하겠다. 그래봤자 100만 원 아니냐. 난 비싸게 바보처럼 300만 원, 400만 원 더 들여서 깨끗한 건 알지. 근데 200만 원 넘진 않겠지. 뭐 상품만 안 된 상태로 나는 그냥 엔진 미션만 좋다면 살래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수리비가 한 100만 원 정도만 예상하시고, 소모품 빼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냉각수, 이 4가지 너무 기본적인 부위,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그러니까 타이어 상태, 그 다음에 휠 상태, 그 다음에 디퍼런셜 기어, OCV 밸브, 뭐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봐야 될 게 또 되게 많아요. 에어컨, 뭐 냉매가스, 뭐 이런 것도 있고, 핸들 해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시트 해짐, 특히 운전석 밑에 그럴 수도 있고, 허리가 좀 잘 해지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뒷자리 눌려있는 거라든가, 뭐 담배 냄새 있는 건 그냥 걸러야죠. 엄청 심한 건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뭐 머플러 부식이 있어갖고 뭐 한꺼풀 벗겨져갖고 허물 벗겨지듯이 좀 노랗게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 이해하고 산다고 해도 그런 게 복합적으로 3, 4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깨끗하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요. 특히 G80이나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는 휠 까져있는 차가 너무 많습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까지 엔진 미션 외에도 소모품까지 보증이 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금액을 좀 잘 지켜주시고 보시면은 적어도 엄청 후회할 가능성, 제네시스 DH가 1000만 원이 안 되는 차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전산상으로는. 막상 가봤는데 돈 주고 이 차를 살려고 해보니까 수리비 200 나도 상관없으니까 살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덜덜덜거리고 허위 매물이랑 똑같은 겁니다. SK 엔카 작업, 그 다음에 KB 차차차 작업, 뭐 내지는 번개장터, 뭐 옛날에 띠띠빵빵, 뭐 이런 거 블로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카페, 그리고 지식인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고, 현수막 이런 거 보고 가시면은 10군데 중에 9군데는 제가 봤을 때는 눈탱이 업체다 라고 개인적으로, 직업병적으로, 개인적으로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설정, 딜러 전산의 환경설정 여러분들께서 꼭 매매단지 가셨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물어봐야 되냐, 갔다 오신 분들이 유튜브 업체 5군데 중에 저 빼고 4군데가 그랬다. 이거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 50만 원이 올라가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200만 원이 올라가 있었다. 300만 원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00만 원 없었고 200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유튜브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한다는 걸로 뭐 들었는데,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기본값에 빵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보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직한 금액으로 사시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는 여기 있는 금액들을 사장님 이거 K5인데 요거 50만 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꼭 50만 원 올려달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광고 나가는 거 있으면 다 50만 원씩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제 주위에 매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80% 정도의 딜러분들께서 다 매입을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주로, 물론 판매도 하지만 판매 광고는 따로 안 하고 매입을 주로 합니다. 각 루트에 따라서. 신차 영업소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신차 영업소에서 차를 팔면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싸게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왜냐면은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차 영업사원 저는 알잖아요. 이제 뽀찌를 또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싸게, 여러분들께서 비싸게 판매를 하기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믿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나는 이 신차 딜러한테 사는 거기도 하고, 어디 아는 데도 없고 그냥 이 신차 딜러 좀 남겨 먹을 수 있게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판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빈번하게 뽀찌를 줘야 되는 이런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제조사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하튼 이거는 K5긴 했었고, 여하튼 이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차종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거 한 차종 한 대만 두 대만 금액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여러 차종을 봤을 때 시세 공부 여러분들께서 안 되셨을 때 이거는 빵인 상태로 이제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정직한 금액으로 믿고 사야지 뭐. 이 사람 좀 허위 매물도 도와주고 좀 믿을만한데 내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좀 진짜 속일 사람 같지는 않겠어. 인상은 좀 이제 엄청 좋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이런 느낌이면은 일단 시세 공부가 그 사람한테 사셔도 되긴 하는데 시세 공부가 여러분들께서 돼 있고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 사이트인 클린카지.com이라든가 딜러 전산을 카메이저 연동돼 있는 사이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봤던 차인데? 이 차도 봤던 차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너무 죄송하게도 대부분 제 경험상 40대 이하이신 분들이 그래서 눈탱이 안 당하고 적당한 금액으로 사시는 건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20대, 30대 특히 첫 차 사시는 분들이 눈탱이 잘 당하세요. 그냥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뭐 친해진 것 같은 느낌 들고,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 기분 좋고, 보통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 경험상 10중 8구 눈탱이일 확률이 80%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것도 이제 그냥 확률일 뿐이고요. 중고차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제 주위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죠. 봤을 때. 제 주위에서도 다 정직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게 있고 경험담을 또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셔서 안 되고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SK N카드 보고 K카드 보고 KB 차차차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블로그 카페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인스타 페이스북 하는 업체 치고, 네이버 지식인 하는 업체 치고 10군데 중에 9군데는 웬만하면 눈탱이 업체다. 그리고 저신용자를 위주로 하는 업체는 10군데 중에 거의 9.9개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눈탱이를 안 치려고 하는 업체는 없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직업병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욕먹어요.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좀 통찰력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세 공부를 잘 못하시는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그래서 매매단지에 어린 친구들, 꼭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 전 30대 후반입니다. 여하튼 그런 친구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특히 아우디라든가 뭐 수입차, 뭐 돈 좀 버는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 라든가 그런 차를 좀 많이 타는 게 아닐까. 마세라티가 이제 뭐 감가를 많이 맞았는지 좀 많이 타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아우디 많이 타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진짜 눈탱이 잘 쳐갖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벤츠 S 뭐 이런 것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차 타는 게 물론 이제 명함은 아니겠지만 좀 이제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하는 편입니다. 여하튼 제 관상이 그렇게 좋은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시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통찰력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시세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KB 차차차, SK 엔카, 이거를 요 힌트를 통해서 좀 달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 금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결코 눈탱이는 아니다라는 건데, 이 사이로 보시게 되시면은 뭔가 감내해야 될 확률이 늘어난다.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지도 않을 겁니다. 초 A급은 없을 거예요.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키로수 뭐 25만원 진짜 깨끗한 차 내가 아는 사람 타고 다니는데 그건 그분 차고요. 매매단지에 있는 거를 그렇게 너무 이제 자기 합리화해서 좋은 쪽으로만 판단을 해서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를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G70, GV80까지입니다. GV60, GV60은 없습니다. GV70 예전 거,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거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매매단지 전반적으로 서울 빼고 수도권 전체에 몇 대가 있는지도 체크를 했어요. 조사일 기준으로. G70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제가 초반에 사고 싶었는데 안 사길 좀 잘한 게, 저한테 필요가 없는 차긴 했습니다. 근데 좀 도로에서 보면은 좀 약간 눈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초반에 좀 보긴 했었으니까. 여하튼 적정 시세는 1450 전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3450이요. 2450짜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거는 4650짜리도 보긴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2900에서 4000인데, 그러면 3000 정도에 한번 골라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좀 여기가 좋은데,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리비가 여기 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다 보니까 여기는 조건이 안 좋을지언정 뭐 어디 긁혀있거나 뭐 상품성이 좀 안 좋을지언정 최악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키로수 뭐 5, 6만 키로에다가 색깔 흰 색깔 내지는 좀 인기 있는 색깔이라든가 등급 좀 어느 정도 선호하는 등급에다가 뭐 썬루프 있고 그런 차라고 한다면 여기 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넘칠 수도 있고요. 근데 4,600까지 가기에는 과하다라는 겁니다. 눈탱이 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 사이로 여기 이 금액의 차를 이 사이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공부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쉽습니다. SK 네이버에 SK 엔카 그 다음에 KB 차차차 두 개를 요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엄청 깨끗해 보이는데 근데 매매단지를 실제로 가보면은 포샵까지는 아닌데 막상 가보니까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조금 높여드리고자 제 말이 정답은 아니긴 합니다만 진짜 유튜브 이게 올리는 게 찍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카메라를 보면서 찍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왜냐면은 금액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라고 안내해드리는 게 제 생각이지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이로 구매하셔갖고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준비는 하시라는 거예요. 확률이 낮아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고차는 5%, 10%, 뭐 7% 계속 확률을 높여가는 건데 여러분들의 제 개인적인 합당한 예산을 잡게 해드리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GV80은 6,950은 보셔야 되는데 좀 뭐하고 하면 8,000 사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00에서 8,000 사이 이렇게 뭐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중고니까 한 2, 3년 됐으면은 이제 뭐 반값 정도 떨어져야 돼. 잠시만요. 이 차를 갖고 계신 분이 그 소리 그 말씀을 들으시면 그 소리 뭐 이런 거는 저 어린 친구들 소리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하튼 그런 말씀 들으면은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8, 9천 갖고 뭐 GV80을 2년 전, 2년 반 전에 구매를 하셨다고 쳐요. 근데 지금 반값에 팔려고 그러면은 매입가는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거는 없고 말도 안 되게 시세가 팍팍 뭐 전시차 뻥이에요. 뭐 여하튼 뭐 사고가 있어서 뭐 역수입이다 뭐 다 뻥이에요. 뭐 키로수가 뭐 많아서 뻥입니다. 키로수가 많아도 엄청 싸지지가 않아요. 5천 밑으로 파는 GV80은요 거의 95% 이상 같은 느낌으로 99%라고 할게요. 허위입니다. 허위. 이것보다 싼 거는 허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수도권 기준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 더 싸게 파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수도권은 없어요. 허위를 하는 딜러들은 웬만하면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인천, 부천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뭐 다른 지역이니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 가격 밑으로 없습니다. 이 가격 밑으로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70 3,450 최소 2,900인데 이 가격만 갖고 구매하시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더 뉴 G70 같은 경우에는 4,200부터 5,000 사이인데 이 가운데 금액은 한 4,600 정도에서 5,000 사이로 보시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4,400짜리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보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검색을 하고 시세에 대한 상식을 파악을 잡아버리시면은 안 되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차도 엄청 싸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차도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해. 사진으로 보면은 광택을 해놨기 때문에 다 깨끗합니다. 그래요. 만족도를 높이시려면은 이 사이가 낫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한 5,700에 G90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4,500에 G90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키로수가 엄청 많다든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타다가 나중에 팔 때 20만 킬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판매하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감가를 더 급속도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G90 RS4 같은 경우에는 뭐 차가 뭐 한 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뭐 4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정 시세를 책정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였고 GV70 이게 좀 이쁘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정 시세가 6천 전후지 않을까. 6천에서 조금 넘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신차가랑 뭐 비교를 해보면 신차가를 조회해봤을 때 부가세 10%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10%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V70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네시스 GV70 70 하면은 무사고만 볼게요. 그래서 키로수는 체크 안 하고 연료도 체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2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권에. 그러면은 가격 순으로 봤을 때 5,177만 원이라고 돼 있는 무사고 차인데 9,000km예요. 이거를 찍어서 그냥 깊게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양조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5,177만 원짜리가 사양조회에서 차량 번호를 찍고 봅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중고차가 더 비싼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5,177만원짜리가. 그러면은 봐보세요. 5036입니다. 5,136만원. 5036 더하기 503.6 이렇게 하면은 신차 가격이 5,500 한 40만원 정도에 뭐 옵션 추가하면 5,700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가격에 5,1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400 한 40짜리 차이가 난다. 근데 지금 새 차로 주문하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센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기준을 삼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많은 차 대수가 있으면은 이제 고르기가 매우 다양해지고 좋은 차를 마음껏 고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덜한 거를 고르시게 되면 100대가 안 되는 차량을 고르시게 되시면은 골치 아플, 약간 이제 너무 내가 선호하는, 물론 이제 괜찮은 차는 이제 금액이 좀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르기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게 어쨌든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아도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 것 뿐이지 그 입맛에 맞게 고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요건 여유가 있으니 마음껏, 물론 이제 좋은 조건의 키로수 짧고 색깔 뭐 흰 색깔, 검정 색깔 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뭐 색깔에 옵션도 괜찮고 뭐 프레스티지 뭐 이런 급이다. 뭐 프리미엄 럭셔리가 아니라 그 위에 거 프레스티지다 라고 했는데 키로수도 짧은데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도 뭐 나와봤자 40만원 60만원인데 뭐 빵원인데 싸다? 그건 허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갑자기 싸게 팔지 않습니다. 금매로 막 갑자기 싸게 파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냅둬도 나가요. 분명히 나갑니다. 한 달을 기다리고 뭐 금매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급한 사람일수록 더 여유있게 더 받고 싶을 겁니다. 뭐 갑자기 해외로 도피하지 않는 이상, 뭐 징역을 가기 전에 뭐 돈을 벌금을 메꿔야 되는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을 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300만 원 이렇게 더 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중고차 11년 2012년 2월부터 11년 동안 한 경력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판매 방식이 다른 딜러분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향이 조금 합당한 금액을 이런 식으로 좀 책정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무조건 아닙니다. 이 금액도 시작가예요. 적정 시세의 시작가긴 합니다. 근데 이 사이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만 더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유가 없는데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 싸지면 싸질수록 1,000만 원 아래 이하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더 대폭 수리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물며 난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가 1,000만 원이 안 되는 차가 수리비가 아예 안 나오는 깨끗한 차가 있을 거라는 상상 자체가, 기대 자체가 좀 약간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경험상.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100점도 아니 확률이 거의 100%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정을 항상 밝게 하고 싶은데 조금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멍하니 있으면 기분 안 좋냐? 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이고, MBTI라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또 해봤는데, NTFP였어요. 네.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ENFP? ENFP인 것 같아요. N으로 시작하는 게 없죠?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성격 테스트 하는데 뭐 100명 중에 2~3명 뭐에 속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 시간까지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지 않는 적당한 차를 고르실 수 있게 시세를 좀 알려드리는데, 약간 강력한 힌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3~4일 날짜로 보면은 그게 걸리는 거고, 제가 판매하랴 지방에 탁송단이랴 이것저것 혼자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밤을 새서, 내가 또 이게 매물 하나하나 따는 것도 일입니다. 다 디자인 다 제가 하는 거고, 뒤에 배경도 다 제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좋게 봐주시고 좀 오랫동안 봐주시거나, 아니면 짧게 보셨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딜러에 비해서 좀 믿을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 신동진님, 강구님, 그 다음에 한번 또 살짝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사마천 원리적 인식님, 최근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제주도 탁송 다녀왔던 바다파파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드림열정님 또 감사드립니다. 김빵똥님 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남DIF님 또 감사드리고 스카이블루스카이님 특별히 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다 감사드리고 서울라이언님 감사드리고 김옥시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모닝도 하고 있고 산타페랑 소렌토 QM6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차, 모닝, 캐스퍼, 레이까지 해갖고 스파크는 이번에는 좀 빼고 이렇게 8개만 한번 해봤어요. 뉴모닝부터 캐스퍼, 레이, 더뉴레이 이런 식으로 8개를 또 이제 준비를 해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그동안 하면서 이제 망설였던 그런 영상들을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얻고 만약 그분들이 없으셨으면은 더 영상 텀이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거든요. 제가 2017년부터 지금 거의 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2달 있으면 5년째입니다. 여하튼 7월 23일부터 했거든요. 2017년. 아무튼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상도 더 촘촘하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밖에 못 올리고 있었는데 그냥 자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탁송도 다니고 항상 판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더 촘촘하게 올릴 수 있도록 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은 더 좋은 정보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7, K9 아슬란, 에쿠스 신형, K9 이런 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정도 뭉탱이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밑에 보시면은 영상 업로드 직후에는 없을 수 있는데 추천하는 매물도 제가 틈틈이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당장 안 사셔도 되니까 문의 주시면요 2달 뒤에 사시든 저한테 안 사시든 좋긴 해요. 웬만하면 사주셨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수수료 받는 만큼 열심히 금액도 깎아드리고 금액 안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맡겨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